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칠보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144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144 소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12제곱인가요? 그러면은 3, 4, 12 이런 거 이제 제곱 형태니까 2의 4제곱에다가 제곱의 제곱이니까요. 그죠?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소인수 분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죠. 그럼 5 곱하기 3 해서 15개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일단 뭐 소인수 분해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해서 곱하기 하는 것이 약수의 개수다라는 사실들 학습해서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정근선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평행이동에 의해서 분모가 이렇게 이제 분모 0 되는 값을 찾아가면 되죠. 그럼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뭐 a라고 좀 주어져 있고요. 나누기 할 때 몫에 해당하는 부분들 y는 5, 이 값이 이제 b 이런 형태로 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럼 뭐 가볍게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 gx 그래프가 줘야되는데요. y는 equal x 대칭이 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f 역함수가 gx다라는 뜻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역함수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y는 equal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을 때 역함수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x하고 여기 3 부분들을 그대로 좀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부분들이 서로 이제 맞바꾸면서 부를 바꾸면 되죠. x-1 이런 형태로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바로 좀 답이 나와서 a 값은 1, b 값은 1, c 값은 3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그걸 구해가면 되는데 아니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역함수 관계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이곳에서 x는 y-1분의 2y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문자를 x에 바꿔놓고요. 이제 y는 equal x 대칭해서 바꿔놓고 이제 정리만 하면 되죠. xy-x는 2y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서 x-2의 y는 이항시켜서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돼서 y는 하고 구해가면 x-2분의 x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역함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곧바로 이렇게 좀 규칙에 의해서 풀어가면 좀 좋겠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과정을 거쳐서 풀이를 해도 되는 그런 문제니까 당황하지 말고 일단 역함수 관계라는 사실들 y는 equal x 대칭이 이 관계라는 사실만 일단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4를 지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2,4를 지나는데 x로 1만큼 y로 3만큼 평행해도 2,4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점이라는 것은 원래 좌표는 뭘까요? 1만큼 이동해서 2가 된다는 얘기는 1, 3만큼 이동해서 4가 된다는 얘기는 또 1. 원래 그래프인데 1,1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좌표를 좀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 이렇게 결과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a 값은 뭐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가볍게 좀 풀이가 되겠죠? 해석에 의해서 풀어가게 되면 식을 좀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것은 그래도 아무래도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복잡해져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뜻파악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 ABC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리함수 이제 그래프 모양이 중요하죠. 맨 처음 이렇게 원점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각 4분면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평행이동 되어 있죠. 그래프 모양 보니까 이렇게 3, 4분면을 가는 부분들이 평행이동이 좀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분모 0 만드는 만큼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해서 x좌표가 2 되겠고 y좌표로는 c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할 건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c 값은 마이너스 5라는 사실들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두 개의 정보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점을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별한 좌표가 있죠.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b 더하기 c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7입니다라고 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b는 이퀄 2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b 값은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 b 값이 4가 얻어지면 a 값 마이너스 2에서 a 값, b 값, c 값 모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세 개의 좌표를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정답은 뭐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무리함수 하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에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좀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관계식들이 쭉쭉 좀 얻어지겠고 특정한 좌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에서부터 접근해가는 이런 방법을 좀 잘 익혀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3 범위에서 무리함수 최소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x 루트 합이 플러스니까 2, 4분 방향으로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런 내용인데 뭐 최소값 3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 자체가 최소값 6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a-3 이 부분들 2에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7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대값으로 본 거죠.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2, 그 다음에 a는 뭐 a를 일단 쓰고요.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최대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a 값이 7이었으니까 3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결과는 또 7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일단 뭐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 모양 형태만 좀 이렇게 결정되게 되면 정의역 표시하게 되면 언제 최소가 언제 최대인지 명확하게 좀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역시 그래프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계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는 건가요? x로 1만큼 5만큼 1,5 부분이죠. 1,5 부분들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되겠고 x 앞에 보가 마이너스고 루트 앞에 보가 마이너스니까 3, 4분의 방향으로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면은 3이 되겠는데요. 3 이런 형태에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0,3 이런 형태에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러면 직선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직선은 k의 x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에 대한 항등식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기울기가 k인 직선이죠. 기울기 k인 직선 이렇게 좀 해석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처리해주고 4 이쯤에서 이렇게 잡을 잡으면 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직선을 그어가면 되는데 1, 4분면에서 만나려니까 이 부분 여기 요 일부분에서 좀 만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날 때 이 부분에서 좀 처리해야 되겠는데 얘가 마이너스 3,4였고 0,3 이렇게 되면 x가 3 증가할 때 y는 1 감소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겠고 여기 이제 y축의 점이니까 이거보다는 k 값이 좀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라면 x값이 4 늘어났을 때 y값은 1 증가. 이때는 이제 요 점을 지나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k값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통해서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파 베타 값이 나온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12의 베타 그러면 4분의 1 빼기 알파 더하기 3분의 1 이런 얘기라면 여기 이제 통분하면 12분의 3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7 되겠죠. 12.5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7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여기 12배 해준 거는 뭐 연산값을 좀 깔끔하게 좀 만든 그런 내용인 거고요. 뭐 큰 틀에서 역시 무리함수 부분들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에서 또 직선의 특징 좀 파악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좀 결정한 다음에 이제 풀 진행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풀이를 해가는 좀 핵심적인 이론이니까요. 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한다라는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세 점을 곡시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그래프가 되어 있고 일단 뭐 좌표들을 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가면 4,4 이 정도 되는가요? 4,4 이런 점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4,10 어이구 그 다음에 4,10, 10,4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뭐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서 좀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 좌표가 10, 여기 좌표가 10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기본적인 그래프가 좀 만나야 된다면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쭉 그려가지고 만나기 시작해서 중간에 쭉 만나고 맨 마지막엔 그럼 어떻게 되죠? 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지점 형태까지 좀 가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뭐 10,4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4,10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y는 14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뭐 가운데 만나는 점이 7,7 이렇게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알겠습니다. k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요. 식을 조금 살짝 변형하면 뭐 x, y는 이꼴 k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4,4 지나는 거니까 k 값은
16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7,7까지 지라는 거죠. 이제 K 값은 49까지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K 값이 16보다 크거나 같고 4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K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면 50에서 16을 빼면 되겠죠. 그냥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결과는 숫자를 하나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결과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3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자연수 개수는 34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여기 주어진 좌표가 10,4, 4,1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좀 그래프의 뭐 대칭성 이런 부분들하고도 탁 맞아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당연히 이제 접하는 부분들이 7,7 된다는 요 사실들 이렇게 좀 그래프 직선 이런 거 좀 모양 이용해 가지고 요것만 좀 잘 판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보기는 한 개에 3,000원이는 샤프, 1,000원인 공책을 1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사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개씩 포함해서 가지고 얼마를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사는 개수를 x라고 해주면 3000x 그 다음에 1000y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10, 100, 1000, 만보다 좀 작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3x 플러스 y 이렇게 돼서 동그라미 지워주면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x, y 이렇게 좀 조사해가면 되는데 x 값이 3이면 9에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x 값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됐으면 6이니까 y 값이 1, 2, 3, 4 4개가 좀 나올 수 있는 거겠고 x 값이 1이 되게 되면 이거 7보다 작다니까 1부터 7까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11개, 12개, 1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뭐 개수가 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간다 이런 내용만 조금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엔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5명의 여학생, 2명의 남학생이 이루어진 댄스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공연할 3명을 뽑는다. 뭐 여학생을 멤버 보고 이러고 특별한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전체 7명 중에서 3명을 뽑습니다라고 계산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5가지입니다라고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쿠 괜히 뭐 남자 여자 구분돼 있어가지고 살짝 긴장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간단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들이 쭉 있는데요. IMP 3개 어느 2개도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돼 있죠. 이웃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이건 뭐 풀이 원리를 좀 잘 기억해 주면 되죠.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이제 먼저 나열한다.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자 ETUS 이걸 좀 나열하게 되면 4팩토리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ETUS 이렇게 좀 나열했다라고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틈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생기죠. 이 틈에다가 이제 3개의 문자를 갖다 나열하게 되면 이웃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24에다가 여기는 20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돼요. 이거 60이잖아요. 그럼 이제 6, 4, 24, 6, 2, 12, 14 해서 144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상대방을 좀 먼저 나열을 해주고 빈 틈에다가 나열해가면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디어만 좀 기억해가면 되겠습니다.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모두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문자를 사전식으로 좀 나열을 해야 되는데 98번째 문자는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A가 맨 처음에 이렇게 오게 되면 4개의 문자를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 되는데 이게 지금 24가 되죠. 근데 뭐 98이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곱하기 4 해도 96 이렇게 되니까 B로 시작, D로 시작, A, B, C, D 이렇게 좀 다 나열했을 때 이제 96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드디어 이제 2로 시작할 때 E, A, B, C, D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A, B, C, D 이게 제일 먼저 오는데 이게 이제 97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 번째가 되죠. 그러면 E, A, B에다가 요거 이제 문자 봐서 D, C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98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E, A, B, D, C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사전식 나열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뒤에 부분들이 이제 팩토리얼 형태로 가볍게 계산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요. 이런 특징들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7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4종류의 피자, 서로 다른 5종류의 파스타 중에서 서로 다른 4종류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파스타를 적어도 두 종류를 포함해서 고르는 방법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스타를 두 종류 골라야 되는 거죠. 네 종류, 다섯 종류 중에서 알겠습니다. 네 종류 고르는 거죠. 일단 그러면 뭐 피자를 두 개 고르게 되면 파스타를 또 두 개 고르면 되겠고, 피자를 하나 고르고 파스타를 세 개 고르고, 피자를 좀 안 고르고 파스타를 네 개 고르고, 이렇게 고르가는 방법이 파스타를 적어도 두 번 이상 고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6 곱하기 10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4 곱하기 10 처리 되겠고, 여기는 1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60, 40, 100에다가 105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정보 자체에서 뭐 두 종류 이상이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파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고른 가지수가 뭐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조금만 좀 생각해가면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선 두 직선 LM위에 같은 간격으로 5개의 점이 각각 찍혔습니다. 4점을 선택해가지고 평행사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이쿠 그럼 L에서 2개, M에서 2개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근데 평행사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뭐 좌측에서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해서 간격이 1이라면 오른쪽도 간격이 1 되는 이런 형태로 그어야 이게 평행사변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간격이 1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겠고, 그럼 이제 오른쪽도 네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만나서 16가지 정도의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겠고, 간격이 2가 될 수도 있죠. 2가 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방법이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지, 간격 3은 뭐 그럼 2 곱하기 2에서 4, 간격이 4도 되는 거죠. 1 곱하기 1에서 한 가지입니다라고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뭐 가지수가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간격 되죠? 20, 30, 30가지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내면 되죠.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평행사변이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나눠서 풀한다라는 사실들, 이런 것만 조금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7개의 야구팀이 승자 진출절 방식으로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대진표를 작성하려면 일단 뭐 큰 틀에서 결승에서 만날 걸 기준으로 해서 3팀, 4팀 나누면 되죠. 7개 팀 중에서 3팀, 4개 팀 중에서 4팀 이렇게 나눠 놓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7개 팀, 뭐 3팀 중에서는 이렇게 또 다시 만날 팀을, 뭐 이건 뭐 3팀 중에서 한 팀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또 이렇게 두 팀 나누면 되게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요건 이제 조편성이니까 이 팩터를 이렇게 좀 나누게 돼. 이런 부분이 어렵죠. 자, 여기는 7, 6이 약분되고 오니까 35 가지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요건 뭐 세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 곱하기 2 나누기 2에다가 또 2팩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해서 4 곱하기 3이죠. 세 가지 해서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35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5, 9, 45에다가 3, 9, 27, 315 이렇게 처리되나요? 315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 틀에서 결승에서 만날 팀을 중심으로 셋, 넷 나누고 다시 네 팀을 둘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렇게 조편성 형태를 계속 진행해 가면 자연스럽게 토너먼트 방식 형태의 대진표 작성이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0부터 5까지 정수가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x라고, 집합을 x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두 개의 원소 그러면 더하기해서 짝수가 돼야 된다고 했죠. 이 결과를 좀 물어봤는데, 일단은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하고 짝수를 좀 더하게 했을 때 결과가 되기도 하고, 홀수하고 또 홀수를 더하게 해도 결과가 좀 짝수가 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짝수가 되는 경우, 홀수가 되는 경우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짝수가 될 때는 2, 4 이런 경우가 되겠죠. 0이 와 있다면 올 수 있는 가지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0부터 5까지 해서 0 빼고 나면 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곳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4가지 해서 전체 13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홀수가 되는 경우는 1, 4, 5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때 또 0이 오면 안 되니까 4가지 이런 형태가 되니까 12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순서 쌍개수가 되는 거니까 짝수가 되는 경우 이제 13가지 중에서 x가 이제 13가지가 되면 y 값은 이제 12가지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고, 홀수는 이제 12 곱하기 11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죠.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12 공통에 13에다가 11을 좀 이렇게 좀 더하기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2 곱하기 24가 되는가요? 24? 그럼 뭐 12제곱 곱하기 2를 해야 하는 거 되겠죠? 그럼 144 곱하기 2라는 형태 완전 제곱수 아는 그 내용을 이용하면 연산이 좀 수월해지겠습니다. 그럼 뭐 288까지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일단 문제 자체가 이렇게 짝수가 되는 경우가 짝수, 그다음에 홀수 더하기 해야 되는 경우니까 짝수가 되는 가지수, 홀수가 되는 가지수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순서쌍이니까 x에 올 수 있는 가지수, y에 올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 역시 절차를 좀 거쳐가면서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거쳐서 주어진 조건을 좀 해결해 가느냐, 이 부분들이 경우의 수의 핵심이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에서 t하고 가는데 어이쿠 교점 개수가 이제 두 개죠. y는 t하고 교점 개수를 ht라고 하는데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역함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마이너스 1이 있는 걸 보니까 좀 뭐 그래프 모양도 조금 이제 상상을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두 개가 되는 범위가 0부터 2란 얘기는 뭐 그래프 자체가 좀 아래로 좀 꺾여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x 평행 이동은 없고 y로 평행 이동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평행 이동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런 모양 형태로 해서 그려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꺾어져 올라가서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잡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t 값을 걸을 때 0부터 2 사이에서 두 개가 되겠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t 값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2가 이제 이렇게 대칭해서 올라간 부분들 이런 걸 좀 상상해 가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 모양이 사실은 좀 오른쪽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는 거 보고 이렇게 좀 2, 4번 방향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에서 이제 그러면 원래 함수를 좀 보게 되면 y는 루트 ax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였다 이런 얘기인데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가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죠. 나 조건 이해가는 부분들이. 그러면 x 플러스 2는 이퀄 루트 ay 이런 형태 처리해 주겠고 그러면 ay는 이퀄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모양의 y는 이퀄 a분의 1의 x 플러스 2의 제곱 뭐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는데요. 이 역함수에 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러면 원래 함수 자체에다가도 그럼 얼마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이 결과가 좀 0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면 마이너스 2a에다가 이항시켜서 이제 2를 처리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에는 4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된 건가요? 함수 자체가 이제 fx가 루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완성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이제 마이너스 8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f 마이너스 8을 구하게 되면 루트 28 16에다가 마이너스 제되니까 4 마이너스 2 해서 결과 2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절대값 된 그래프, 그 다음에 y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근이 두 개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상상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니까, 요거 좀 해석해서 찾아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프 모양이 사실 좀 양수 부분 쪽으로 그려가는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생각해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생각해 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음수를 지금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안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까지 고려해서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가면서 문제를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평상시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것들 좀 연습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응용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또 같이 학습을 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x 그래프, gx 그래프라는 것은 아이고 이건 뭐 평행이동해야 되겠고 이건 뭐 아이쿠 유리함수 평행이동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서 gx를 완성하고요. 그런 그래프 그린 거하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또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할 때 또 y 좌표값이 마이너스 1. 이런 지함수를 좀 완성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점근선이 x는 2에다가 a 값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a 값이 혹시 양인지 음인지 좀 대략 좀 판단해야 되겠는데요. x 마이너스 2에다가 a의
x-2 플러스 2에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건 좀 양음 이런 부분 좀 살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평행 이동을 일단은 좀 마이너스 3만큼 하게 되면 점근선이 이쪽으로 오겠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점근선이 A가 Y 점근선인데 또 마이너스 A지 점근선이 결국은 1이 돼 그런 거죠. 이렇게 좀 마이너스 2,1에서 이런 부분들 그려야 되겠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또 직선 자체가 마이너스 1을 직선자 이렇게 좀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렸는데 좀 세 개 좀 만나야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점근선의 이제 교점이니까 기울기 A 값은 음수돼서 2, 4, 4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표시해 가게 되면 이곳에 플러스 2 이렇게 좀 처리하고 마이너스 2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식도 이제 이 값은 이제 1을 떼는 거죠.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1 돼서 2, 4, 4분면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를 좀 대입해 줬을 때 함수값을 아이쿠 이게 좀 정확치 않은데 일단 뭐 직선 자체를 좀 그려놓을까요? 직선 자체로 이렇게 좀 그려놔서 직선하고 좀 만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해서 일단 하나 만나고 그 다음 이제 점근선이 있으니까 또 2까지 사이에서 또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2 값을 알고 싶으니까 G2를 좀 알고 싶으면 F 위에 뭐 요게 함수에 좀 대입한 걸 좀 필요로 한 거죠.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뭐 주어진 식에다가 6을 좀 대입해주면 어떤가요? 4분의 6에 이렇게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2분의 3에다가 2분의 1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 값이 좀 음수 이런 모양 형태가 되니까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0일 때 값을 알아보는 게 더 낫나요? G0 부분이 더 낫나요? G0 여기 알아볼까요? 그러면 G0해지면 F4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F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4 대입하면 2분의 2A 그러면 A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나요? A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A 값이 음수였으니까 이러다가 음수로 좀 내려온 값 형태만큼들 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프를 좀 뭐 대략점 이렇게 좀 그려가는 모양을 좀 신경 써가면 되겠고 뭐 그려가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 이렇게 좀 두 개가 좀 생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 큰 쪽에서 아이고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어이쿠 A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만나는 점이 3개가 되려면 이 그래프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좀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교점이 y 값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곳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때 만나는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1에서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y 값들의 두 개 합 유리함수하고 만나는 y 값들의 합은 이제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하고 만나는 값 자체가 얼마 되겠죠? 마이너스 3 돼서 이걸 좀 합해야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되죠? 자, 근데 이 마이너스 3이라는 부분들은 이 직선 자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요 점이죠. 그러니까 무리함수 그래프 자체가 바로 요 점에서 좀 만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A 값이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시작하는 점 자체가 2, A였는데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3이 돼서 만나는 점이 되겠다. 더 아래로 이동하면 만나는 점 자체가 좀 바뀌는 거니까 안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 값까지 알아서 함수식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아주 중요하게 하겠군요. 자, G-1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F3인가요? G- 이렇게 처리되면 F3에다가 A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그럼 그죠? 플러스 1 됐으니까 플러스 4 값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 fx 자체에다가 좀 그러면 3을 좀 대입해주면 3-2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3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 되는데 아이쿠 그럼 이제 3a인데 a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4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이너스 5 됐습니까? 아이쿠 여기 지금 그래프를 여기 아까 좀 대략 그렸는데 A 값까지 알았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좀 맞게 그려졌나요? 일단은 그래프 모양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직선 자체를 이용해서 그래프 자체가 정근선 부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에서 정근선 교점 지나는데 이런 형태로 좀 일사분면 그리면 만나는 교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니까
되죠. 그래서 2, 4, 4분면에 들어가서 만나는 점들이 이제 존재해주는. 근데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해가는 과정 이거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결정적으로 또 이 교점. 이게 이제 점균선의 교점을 지나는 것 때문에 유리함수에서 y 좌표의 합이 2라는 사실이죠. 유리함수에서 y 좌표의 합이 이 대칭 이 성질을 좀 이용해서 이러한 사실들 이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프 모양까지 좀 고민해서 풀이해야 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연습정에다가 제가 좀 설명한 내용들 메모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해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 가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두 학생 A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규칙에 따라서 10개의 의자에 앉을 때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죠. 5명이 앉는 거니까 앉는 경우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A는 24 이상, B는 17 이하의 홀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고요. 5명의 학생도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가 1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옆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5명의 학생 중 어느 두 학생도 번호가 10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앞뒤로도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뭐 앞뒤 그런 상태라도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파악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뭐 위치 이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풀이 좀 진행하면 되겠죠. 11, 12, 13, 14, 15, 16, 17이 돼 있겠고 23, 24, 25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A 자체가 24 이상이다 했으니까 24에 앉을 때, 25에 앉을 때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홀수도 아이고 그럼 이제 이웃하는 곳에 앉으니까 24, 25에도 14에도 앉지 못하면 뭐 아이고 그럼 내 자리가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0점 이렇게 그죠? 아하 뭐 이렇게 될 거군요. 그러면 A 자리가 이곳에 앉으면 B를 포함해서 어차피 나머지 네 사람이 앉는 가지수는 그러면 4 팩터를 이렇게 쳐서 24가지입니다라고 간단하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11, 12, 13, 14, 15, 16, 17, 23, 24, 25 되는데 이번에 이제 25에 앉는다라고 좀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25에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홀수들이 좀 있는데 왜냐면 A가 좀 홀수 부분에 앉아야 되는데요. 일단 17에 좀 앉았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앉으면 안 되는 거니까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죠. 지금 이런 곳에서 3개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2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23자리에 또 앉혀야 되겠고 23에 앉으면 13에 앉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14에 반드시 앉아야 되겠고 12, 11 중에서 또 하나를 앉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 12 중에서 하나 앉아야 되는 거니까 2가지가 되겠고 여기가 자리가 선택되면 그러면 이제 3개의 자리가 좀 완성이 되겠고 3개의 자리에 17자리에 지금 이제 B가 앉는 거니까 3개의 자리에 3사람이 앉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12가지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1, 12, 13, 14, 15, 16, 17, 23, 24, 25. 아이고, 이게 25에 앉는 경우 좀 다양하게 많은 경우가 있군요. 여기 이제 자리를 못 앉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3이라는 홀수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23에도 앉으면 안 되고, 24에도 앉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곳이 11, 그 다음에 16, 17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이고, 이건 자리 확보가 안 되는데요. 자리 확보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가질 수가 좀 없겠고요. 11, 12, 13, 14, 15, 16, 17에 23, 24, 25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면 25에 앉는 경우 이번 이제 11에 앉는 경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 앉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곳에 앉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디 앉을까요? 23에 앉아야 된다면 13에 앉지 못하니까 14에 앉아야 되겠고 이곳에 2개 중에 하나 앉는 거 자리 구성 자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16, 17 앉는 2가지 있으니까 2 곱하기가 처리되겠고 그곳에 3사람을 배치해 놓으니까 3팩토리얼 처리해서 또 12가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25에 앉는 경우가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될 게 많군요. A가 이제 24에 앉는 경우 이제 간단히 끝나겠고 그럼 큰 틀에서 보면 24, 12, 12, 24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는 4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조건들 특히 이제 A가 24 이상, B가 17 이하의 홀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둘을 좀 기준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차가 1, 2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웃하면 안 된다.
또 앞뒤로도 이웃하면 안 된다. 10이 된다는 얘기는 앞뒤로도 이웃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 안 된다라는 이 조건들 해서 일단은 그 가장 기본적인 A 조건에 이제 B 조건들 24에 17 이렇게 앉을 때 그죠? 그다음 이제 25에 17 이거 14는 17이 앉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어디에 앉으면 다 똑같은 거니까 자리 위치 자체를 좀 살펴보고 구성해 가는 거. 25일 때는 이제 17일 때, 13일 때, 11일 때 이렇게 좀 위치를 구분해서 되는 경우가 어딘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곳에다가 학생들을 배치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을 해결해 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가지고 학습을 좀 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나요? 조금은 좀 복잡해졌으니까 연습장에다 역시 메모하고 또 그다음에 또 확인하고 또 배치해 가면서 뭐 실력을 조금 경험 축적도 해 가면서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실보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a 값이 뭐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3, 4에도 최대값 간다. 이건 값을 좀 구하면 되죠. 그래프 모양 설계됐을 때 이제 큰 값을 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4를 좀 대입할 때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4a-15 루트 플러스 2는 이퀄 최대값 5 돼 있으니까요. 이항시키면 3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4a-15는 이퀄 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24가 되니까 a 값이 6이 되겠죠. a 값 6입니다라고 알고 이제 풀이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이것이 뭐 2분의 5보다 큰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자체가 두 개의 함수를 좀 열심히 역함수하고 좀 살펴봐서 작은 형태의 값 그래프들을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죠. 작은 형태의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런 gx 그래프하고 x-k가 서로 다른 어떻게 세 점에서 만나느냐 k값의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값 6을 주고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함수 fx 자체가 6x-15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시작하는 것 자체가 2분의 그러면 3 약분하니까 2분의 5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뜻파악 좀 진행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역함수 관계니까 y는 이퀄 x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고 중간에 대략 2 이렇게 좀 처리 좀 해주고요. 뭐 시작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이제 이만큼 돼야 돼서 이만큼 시작해 가는 건데 우리가 2분의 5에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3에다가 2분의 5 이런 곳에부터 그래프를 좀 시작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시작해서 열심히 좀 그려갔는데 그래프를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만나는 부분들을 구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함수 부분들을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역함수 그럼부터 2분의 5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려가는 거니까 되겠죠. 좀 어려운데요. 그럼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걸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1 돼서 이제 접하는 부분들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 좀 마이너스 k 되는데 뭐 위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뭐 다른 숫자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 플러스 2에다가 여기를 기울기가 1이면서 그냥 x 플러스 뭐 m 이런 식으로 해서 k 해가지고 구해갈 거야. 그냥 뭐 플러스 k로 해서 구해야겠습니다. 좀 여기 마이너스 k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원래 그래프랑 만나는 거고 역함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돼서 구해가는 거니까 플러스 k로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6x 마이너스 15를 해주면 x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2배의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되니까 3이 되니까 k 마이너스 5가 되는가요? 5x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k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5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습니다. 눈형 이렇게 처리되겠고 판별식을 좀 해야 되는데 4분의 d를 쓰게 되면요 k 마이너스 5의 제곱에다가 빼기 k제곱 마이너스 4k에다가 그럼 이거 얼마인가요?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9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래서 접하는 부분들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눈형에서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k제곱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10k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k 처리가 되겠고 25에서 빼기 1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6이 되니까 k 값이 1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1 되는 직선들을 이렇게 좀 쭉 그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접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면 역함수를 그려갈 때 이제 대략적인 모양에서 이렇게 그려가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최종 그래프를 우리가 좀 상상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프에서 그래프 모양이 좀 작은 쪽이니까요. 작은 쪽 갔다가 작은 쪽 갔다가 작은 쪽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려가는 그래프를 좀 상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원래 그래프로 들어가서 원래 가서는 이제 x 마이너스 k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나는데요. 여기 좌표가 지금 여기가 2분의 5, 2분의 5,2가 되잖아요. 와, 요런 것들을 대입해 주면 얼마인가요? y는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k라는 부분들은 그럼 2분의 5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y절편이 2분의 1, 와, 여기쯤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지나가게 되면, 아이고, 여기는 플러스 1이었으니까 여기 접하는 거는 대칭 구조 형태니까 1만큼 내려가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되는데요. 그죠? 1만큼 여기가 1 됐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요게 요렇게 갈 때 여기 좀 접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요렇게 지나가는 부분들, 이게 좀 그래프가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2분의 1일 때는 지금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잖아요. 더 위로 가게 돼도 이제 4점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 2분의 1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갈 때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만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k 값이 지금 이게 좀 식자체가 좀 마이너스 k로 돼 있어가지고 k 값은 1 되는 거니까 k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얼마? 1보다는 좀 작다. 이 형태가 됐을 때 여기 사이에서 세 개 만나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죠? 우와, 이거 좀 힘든데요. 모양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접할 때는 한 개, 두 개 만나는 부분이 되겠고 그 사이에 그었을 때 사이에 좀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는 거죠. 됐습니까? 어이구, 틈이 너무 좁아서 마이너스 2분의 1 됐을 땐 만나는 점이 또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고 그 사이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런 모양 형태다. 이해되죠? 와, 그래프 모양을 이제 꼼꼼하게 좀 그려야만 답을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이고, 아래쪽을 이쪽으로 쓰면 더 확대해서 그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자, 근데 이제 위에서 구한 부분들, 여기 1을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아래쪽 이렇게 간 부분들, 이게 좀 센스 있게 좀 잘 대처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접하는 부분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제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이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래 그래프 자체가 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서 그럼 이제 대략적인 이제 y 뉴클레스 대칭에 이동해서 그래프 모양을 완성해서 이제 최종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인데, 이게 좀 맨 처음에 센스 있게 판별식 D 이용까지 해가지고 K 값을 구해서 접하는 부분들을 구해간 거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역함수 부분들을 접하겠다. 이런 부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좀 참고해서 최종 답 구해가는 그런 절차들 좀 생각해 가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그래프 개형을 조금 아니죠. 제법 많이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좀 뜻 파악하기 좀 어려운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린 이 부분들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K값 구하고 이런 과정을 좀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잘 이해해 가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탈스러우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좀 잘해서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제인데 힘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쪽에도 좀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칠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